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은 예상과 달리 태풍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의 피해는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안동시 임동면 국도에서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졌고 영덕군 강구면과 울진군 북면에서는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경북에서는 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대구는 별다른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어제 오후에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항공기 등 대구국제공항의 일부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포항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6살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가 태풍의 북상으로 높아진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북상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2m 높이의 파도가 일어서 해수욕장 피서객이 철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하면서 일본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일 항쟁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한 기업, 이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이들 기업을 흡수 합병한 기업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본 전범 기업 299곳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번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 산하출자 출연기관 등의 물품 용역은 6억 3천만 원 이하, 발주공사는 235억 원 이하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일 항쟁기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 배상이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여기서 그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민간 차원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와 경상북도 약사회는 일본 의약품 불매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던 대구 원화여고와 호상고, 상서고 등은 방문을 이미 취소했거나 무기한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일본 연수를 취소했고 영주와 경산, 의성 등 시군들도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음 달에 전범 관련 조례를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규탄하며 경상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 무자비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는 외면한 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배상을 방해하는 적반하장식 무역 보복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경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과 쓰레기,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경상북도의 일본 방문 교류 자제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포항 지역 철강 산업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포항에서 수입하는 일본 철강 제품은 3억 달러에 불과하고 원료인 철광석과 무연탄 등은 호주나 러시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원료 난도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고로 수리와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고품위 석회석의 경우 95.2%가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포스코와 철강업계는 올해 필요량을 확보해서 장기화되지 않으면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구매 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 부동산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서 농산물 수억 원어치를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사기꾼들은 회사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에서 곶감 농사를 짓는 김경남 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전화 한 통에 기가 솔깃했습니다. 추석 제수용으로 곶감 15톤, 1억 7천만 원어치를 사겠다는 겁니다.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 500만 원에다 서울에 있는 2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기에 안심하고 곶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곶감만 챙겨 사라졌고 담보로 잡아둔 주택을 확인했더니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깡통 부동산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었는데도 당사자가 아니면 전입세대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매 들어가도 뭐 3천만 원 띄고 1차, 2차 해도 서울의 하곡동에 있는 새 집이었으니까 담보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을 가공하는 충남 대천의 모 업체도 9,4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곶감 외에 김, 과일, 양파 등 최근 1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만 6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사기꾼들은 회사를 주기적으로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하면서 이름과 주소를 바꿔 전국적으로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밝혀진 것만 지금 이런데 이 앞으로 가면 양파 까듯이 계속 더 엄청나게 많대. 이들은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수사 의뢰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양봉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봉사업 육성지원법은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꿀벌 신품종 개발, 밀원식물 조성 등의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은 업소에서 퇴폐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옳아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